자, 이제 또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상황도 하나 공유를 해드렸고요. 수업 페이지에 올라갔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명령어를 입력받는 이 자리에 이 녀석이 입력을 대기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자, 얘한테 약간 변화를 줄 거예요. 어떤 변화를 줄 거냐면 tri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또 호출해 낼 겁니다. 자, sc.nextLin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결과가 결국에 여기 보시면 리턴을 스트링으로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 녀석을 스트링으로 리턴을 해주니까 스트링 변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이만큼의 결과가 어차피 스트링 타입의 무언가이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에서 쓸 수 있는 기본 메서드를 얘한테 또 사용이 가능해요. 그것 중에는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거는 trim이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차이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거 한 줄을 추가해서 코드를 좀 볼 겁니다. 제가 명령어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출력되고 나서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다 출력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입력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잘 보세요. 지금 이 녀석 여기까지는 이만큼의 텍스트 때문에 우리가 직접 넣어놓은 문자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 공백 한 칸까지 만약에 제가 띄어쓰기를 좀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한다면 얘는 여기가 띄어쓰기가 됐나요 지금? 안 됐죠? 자,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봤을 때 지금 뒤쪽에도 뭔가 칸이 없어요. 실제로 공백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면 이 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마지막에 띄어쓰기를 또 했다면 이 공백이 원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자, 트림을 다시 없애고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주고 아까처럼 띄어쓰기를 해주고 입력하고 띄어쓰기를 또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여기에 공백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한 칸까지, 지금 여기까지가 이 녀석이 갖고 있는 한 칸이고요. 그 뒤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공백은 제가 실제로 띄어쓰기를 입력한 행위 때문에 생겨난 공백이에요.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보시면 뒤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라고 하는 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하는 행위를 했을 때 넥스트 라인으로 우리가 입력을 받기 때문에 이 띄어쓰기만큼도 다 입력 값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앞에다 띄어쓰기하고 아티클 라이트를 하면요, 얘는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라고 해요. 반대로 또 이것도 가능합니다. 라이트 쓰고 뒤에다가 띄어쓰기를 해도요,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뭔가 조금 불편하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이 트림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어떤 역할을 하냐, 얘는 우리가 입력하는 어떠한 값에 대해서 지금 트림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사용된 시점에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입력된 값의 앞에 있는 공백과 뺀 뒤에 있는 공백을 아예 제거시켜 버립니다. 그럼 제가 이거 엔터 누르면 지금 트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명령어를 공백을 유지시켰는데 이 상태에서 엔터 누르면 리스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명령어가 없는 게 아니라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것 때문에 트림이라고 하는 걸 많이 사용을 해요. 문자열 같은 경우는 앞뒤 공백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공백이 실제로 존재했을 때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트림이라고 하는 녀석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 트림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도 검증할 수 있어요. 이걸 쓰기 전까지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없어도 돼요. 자, 지금 트림이 없는 상태. 이때는 제가 명령어에다가 아무것도 안 입력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띄어쓰기만 해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오겠죠. 근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거랑 띄어쓰기만 한 거랑은 조금 다른 결이긴 하지만 결국 명령어를 우리가 치지 않았다라는 개념은 동일해요.
그럼 이때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가 아니라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 같은 멘트를 보여준다면 조금 더 상황에 부합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한 행위였으니까. 이런 거. 이거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는데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냐를 따지기 전에 입력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멘트를 바꿔서 보여줄 건데 상황을 에이, 이렇게 나왔네. 일로와. 자, 제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면 조건문을 하나 또 열 거고요. 여기다가 CMD가 가지고 있는 길이를 따질 겁니다. 이 길이가 0과 같다면 이란 걸 따질 거예요. 그럼 CMD는 결국 문자인데, 문자열인데 문자열의 길이가 0이란 얘기는 뭐겠어요? 문자열의 길이가 0이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값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이때는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 이런 문구를 띄울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면 밑으로 연산이 더 이상 갈 필요 없이 어차피 다시 명령어 입력받으러 보내야 되니까 여기다가 continue까지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트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명확해지는데 보세요. 명령어를 입력을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그러면 얘가 나와요. 스페이스바를 하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왜냐면 스페이스바는 입력이 없는 게 아니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입력이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 칸을 차지할 거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트림을 넣어준다면 이걸 넣어준다면 이제 앞뒤로 공백 제거가 될 거니까 띄어쓰기를 했다고 해도 이거는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은 행위로 보는 겁니다. 자,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띄어쓰기 하고 아티클 띄어쓰기 하고 라이트 띄어쓰기 해요. 그럼 얘는 여기랑 여기의 공백만 제거를 하기 때문에 사이에 있는 이 공백은 제거를 못해요. 트림은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쳤을 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건 존재하지 않는 게 맞죠? 여기에 이렇게 띄워져 버리면 이건 존재하지 않는 게 맞아요. 트림의 목적은 맨 처음과 맨 뒤에 있는 앞뒤 공백을 제거한다. 그런 거 하나 처리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트림을 또 이런 데도 응용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제목이나 내용을 우리가 입력하지 않고 게시물을 작성해도 지금은 뭐라고 안 합니다. 라이트를 했을 때 이래도 제 게시물을 써줘요. 그리고 실제로 리스트를 보면 1번 글이 있대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근데 게시판에 이런 게시물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게시판 쓴다라고 보면 이런 건 없죠. 보통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작성 버튼 누르면 너 이거 필수로 입력해야 돼. 그냥은 안 돼. 라고 하면서 막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만약에 막는다라고 하면 그때에도 이 트림이라는 걸 이 자리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띄어쓰기만 입력했을 때 로그인, 게시물이 써질 거니까. 그럴 때 보통 사용하는 트림이라고 하는 명령어였어요. 메서드였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검증을 하려면 지금 이 입력받는 행위도 결국에는 반복문에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하나 해볼까요? 이쪽에다가 무한반복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밑에 타이틀 바디는 여기서 선언해버리면 이 중괄호 바깥에서 못 쓸 거니까 얘랑 바디를 바깥으로 빼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지역 변수라 초기화 안 한 상태로는 못 쓰니까 물론 안 하고 써도 뭐 여기서 바로 재할당을 해버리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제목을 입력하지 않았다. 입력받는 행위가 끝나고 나서 여기서 검증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랭스가 0과 같아? 너는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컨티뉴를 넣으면 이제 이 컨티뉴는 어디를 바라봐요? 알아서 지금 하이라이팅이 돼버렸는데 얘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면 본인을 감싸고 있는 반복문 중에 본인이랑 가장 가까운 녀석을 찾아간다라고 했으니까 이 컨티뉴는 얘한테 한번 감싸져 있고요. 얘한테도 한번 감싸져 있어요. 근데 이 컨티뉴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얘가 더 가까운 반복문이니까 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만났을 때 이쪽으로 올라간다라는 거니까 다시 제목을 입력받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제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용, 제목은 입력을 했고 내용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이걸 만나서 컨티뉴 올라가면 제목부터 다시 입력받겠죠. 만약에 내용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반복문 하나 또 넣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컨티뉴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려면 겹겹이로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간다고 하면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없을 때, 다 뚫고 내려왔을 때 얘는 탈출하면 되고요. 여기도 브레이크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면 여기서 걸려서 컨티뉴로 올라갈 거니까 밑으로 못 내려와요. 괜찮아요. 제목을 입력했다면 얘 안 할 거니까 내려와서 이걸 할 건데, 얘를 만약에 입력을 안 했다면 컨티뉴 만나니까 다시 올라가서 브레이크 안 만날 거고요. 만약에 입력이 제대로 돼서 얘도 안 했다면 브레이크 만나서 빠져나왔는데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문제가 없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입력을 안 해요. 막혀 있는 거죠, 지금. 못 넘어가요. 입력을 해요. 내용 입력 안 해요. 여기서 입력이 돼버렸네요. 타이틀이라고 했군요. 안 바꿨군요, 이거. 다시 입력을 안 하면 제목 입력하고, 내용 입력 안 하면 내용 입력하면 이제 게시물 생성 넘어간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트리머를 우리가 아직 안 넣은 상태니까 제목을 입력을 안 하면 막을 건데, 띄어쓰기를 하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내용도 입력을 안 하면 막지만 띄어쓰기는 넘어간다. 그럼 제대로 검증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긴 공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한테도 트림을 넣어줘야만 우리가 올바른 검증을 할 수가 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입력 안 하면 뭐라 할 거고, 띄어쓰기 뭐라 할 거예요. 입력을 해야만 넘어갈 거고요. 얘도 띄어쓰기 뭐라 할 거고요. 입력을 하면 넘어가는 거고. 코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순수하게 자바를 활용해서 지금 콘솔에다가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한 루프가 반복적으로 쌓이는 건데, 이렇게 실행되는 로직들은 웹 환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또 다른 방식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선 이게 이제 최선이 되는 거고.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우리가 가둬놓지 않으면 시점을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를 거니까. 이걸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내려면 반복문이라고 하는 걸로 가둬놓고 컨티뉴 같은 걸로 올려 보내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런 개념입니다. 얘는 해놓은 거니까 그냥 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기능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상세보기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 건데, 제가 이만큼 else if 부분을 복사를 하고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나 해줄 겁니다. 그럼 똑같은 else if가 하나 더 생겼죠, 밑에. 그 와중에 얘를 디테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 일단 다 빼죠. 자, 디테일 상세보기 기능을 만들고자 지금 디테일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한 건데, 상세보기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글을 볼지 사용자가 나 지금 2번 글, 1번 글, 3번 글 이런 거 정해서 나 이 글 보고 싶어. 이 행위를 실질적인 게시판에서는 우리가 제목을 누르거나 하는 행위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클릭 불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사용자한테 입력을 애초에 나 1번 글 볼래, 2번 글 볼래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equals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값과 cmd가 가지고 있는 값이 같아야만, 동일해야만 이 if문으로 타고 들어오는 건데, 지금 디테일이라고 하는 명령어 뒤에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얘를 하게 되면 나 1번 글 볼 거야, 1번 글 상세보기 하고 싶어, 이런 요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나 2번 글 상세보기 하고 싶어 라는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따져봐야 될 게 1번 글이 있나 없나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있으면 그 1번 글을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2번 글 보고 싶어, 마찬가지죠.
있나 없나 따져봐야 되고, 있으면 보여줘야 되고. 자, 이 명령어 뒤에 1 혹은 2 혹은 그 이상 이런 식으로도 당연히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equals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양쪽이 동일해야만 이 조건문으로 타고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1번 글과 2번 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겠죠. 조건 탈 수 있겠죠. 근데 이 방식이 맞을까요?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게시물이 몇 개일 줄 알고 우리가 뭐 여기다가 100만 개, 200만 개 만들어 놓을 거 아니잖아요. 이 조건문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가 입력하는 이 숫자 부분 1이냐 2냐 뭐 3이냐 이런 숫자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떤 숫자가 들어오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없이 이 if문 안으로 빨려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왔을 때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부분을 우리가 게시글 번호로 판단하고 써야 되니까 변수에다가 담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해야만 내가 몇 번 글을 볼 거야 라고 하는 기능을 올바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어려워요. 이건 살짝. 근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equals가 아니라 다른 메서드를 사용할 거예요. equals는 같다만 검증할 수 있는 거니까 같다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못하니까 새로운 걸 할 겁니다. 여기에는 start with 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메서드 이름을 봤을 때 유추해 볼까요 한번? 이 start with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equals가 양쪽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동일하냐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start with 이 녀석은 얘가 뒤에 있는 값으로 시작하면 이란 뜻이에요. 시작하면 그러면 진짜로 얘가 얘로 시작을 한다면 이 자리가 true가 남아서 실제로 이 조건문을 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equals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이 말씀 안 드리긴 했는데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게 같으면 이란 뜻이거든요. 같았을 때 true를 남겨주기 때문에 이 조건문 안에 조건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틀리면 false를 남길 것이고 그런 개념이랑 똑같은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걸로 시작하면 true, 시작하지 않으면 false 이렇게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제가 띄어쓰기 한 칸까지 적용을 시켜놨어요. 그렇다라는 건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아티클 디테일까지만 입력을 하면 띄어쓰기 안 넣으면 테스트라는 문구는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티클 디테일 띄어쓰기까지 해야 테스트라는 문구가 나오는 건데 지금 보세요. 안 나오죠? 이거는 트림 때문에 맨 뒤에 공백이 잡힌 거잖아요. 그럼 이거 트림 때문에 지워지죠?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걸 해결을 하려면 디테일 뒤에 띄어쓰기 하고 뭔가 입력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자리에 숫자를 입력받게끔 할 거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따져볼 거고 자, 여기서 살짝 또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스트링 배열 하나 만들어 놓고요. cmd 비치 그 다음에 cmd.split 자, 제가 이렇게 이 조건을 타고 들어와서 안쪽에 수행돼야 되는 로직으로 스트링 배열 타입으로 cmd 비치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냈고요. 그 다음에 뭐 배열 객체를 new로 만들어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cmd 이 명령어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불러다 놓고 리모컨을 눌렀어요. 그리고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킨 거거든요. 이 메서드의 실행 결과가 타입이 스트링 배열이었기 때문에 리턴 타입이 스트링 배열이니까 지금 이 코드가 뭐라고 안 하는 거겠죠. 만약에 제가 얘를 스트링으로 만들면 얘는 뭐라고 해요? 타입이 안 맞으니까. 왜냐면 이 녀석 이 메서드의 실행 결과로는 스트링 배열을 줄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타입을 맞춰준 건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마우스만 올려도 나옵니다. 이렇게 스트링 배열을 줄 거야 라고 리턴 타입을 알려줘요.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동작을 하냐? 이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처음 써보는 거기 때문에 어색해서 그렇지 간단해요. 아티클, 디테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저 스플릿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렇게 세 덩어리로 데이터를 쪼개줘요. 데이터를 쪼개는 기준은 여기에 들어간 인자예요. 제가 인자에 띄어쓰기 한 칸이라는 공백을 준 거거든요. 그럼 이 스플릿은 문자가 진행되다가 띄어쓰기가 나왔네?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 또 진행되다가 띄어쓰기 나왔네? 여기서 한번 또 끊어요. 그래서 되는 데까지 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렇게 별개의 데이터로 세 덩어리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배열로 주는 거예요. 애초에 스트링 타입이면 데이터를 하나밖에 처리를 못할 거잖아요. 값을 하나만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배열은 객체라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아티클 하나, 디테일 하나, 이 하나 데이터를 3개로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타입은 스트링 배열이니까 당연히 얘는 문자인 거예요. 스트링 배열에 들어있는 데이터니까 무조건 문자로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cmd bit라고 하는 녀석을 불러다가 리모컨을 이렇게 눌러서 값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스트링 배열로 넘어왔으니까 덩어리로 쪼개졌을 때 세 덩어리 나올 거니까, 그럼 우리는 그 세 덩어리를 0번방, 1번방, 2번방에 순차적으로 넣어줬을 거니까. 왜냐면 얘는 순서가 있는 복수개 데이터니까. 쪼개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들어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죠. 배열을 우리가 new 배열 해가지고 진짜 배열 객체를 따로 만들어서 쓸 일이 많이 없다. 그런 상황은 많이 없을 건데, 어떠한 결과로 돌려받는 경우로 돌려받는 리턴 타입으로 배열 타입이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변수 선언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실제로 배열을 이렇게 돌려준 배열을 사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살짝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여기 구분자를 만약에 제가 공백이 아니라 쉼표 같은 컴마 같은 걸로 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제가 입력을 했을 때 구분자가 컴마예요. 그럼 얘는 못 쪼개요. 이거를 안 쪼갰으니까 1번 방에 데이터 없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0번 방에는 이 데이터가 그냥 들어있는 거고, 그 뒤부터는 데이터가 없을 거니까 널 포인터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가 나왔네요. 없는 데이터가 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구분자를 띄어쓰기로, 우리가 띄어쓰기로 지금 명령어를 따지고 있으니,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써야 되는 값은 얘겠네요. 게시글 번호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들어있는 거니까 2번 방에. 그죠? 자, 물론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3번 방에도 데이터는 있어요. 얘는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제가 띄어쓰기 또 하나 넣고 또 넣었으니까 이걸 또 구분자로 해서 또 자르니까 덩어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사용자가 못하게끔 막으려면은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우린 그 정도는 생각하지 않고 갈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건 디테일이라고 하는 명령어 뒤에 띄어쓰기 뒤에 오는 숫자 데이터. 근데 그 숫자 데이터가 실질적으로는 문자 데이터 취급을 받고 있을 거니까 우리가 막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걸 형변환을 또 한번 해줘야 될 거고, 형태를 변환시킨 다음에 게시글 번호 id라는 값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자, 값을 구해냈어요. 디테일이라고 하는 명령어 뒤에 오는 숫자 값을 잘라내서 가져왔어요. 자, 이 녀석을 제가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근데 그냥은 못 넣는다 그랬죠? 타입이 안 맞으니까. 이거 타임 미스매치입니다. 스트링은 인트가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또 이러네. 됐다. 이 녀석을 형태를 변환하기 위해 문자를 숫자로 형태를 변환할 때는 이게 아니었죠. 이거 말고 뭐였죠? 우리가 배웠던 integer.parseInt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 이 값을 이 자리에 넣어서 정수로 형태를 변환시킬 겁니다. 자, 그럼 이 id라고 하는 값은 실제로 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물론 출력의 결과로 봤을 때는 문자인지 숫자인지 알 방법이 없지만, 당연히 지금 문제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입력해버리면 이건 익셉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넘버 포맷 익셉션 이런 게 나올 겁니다. 형태를 변환시킬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디테일하게 가면 생각보다는 또 많이 까다로워지니까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고, 실제로 화면이 존재하면 이런 것들도 못하게 막는 게 어렵지 않아요. 먼저 이렇게 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몇 번 게시물을 보고자 하는지 사용자의 의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id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어요. 그 값을. 사용자가 우리한테 몇 번 게시물을 보여줘 라고 얘기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게시물 데이터 총 전부 다 어디 들어있다고요? articles 리스트가 가지고 있죠. 만약에 게시물 3개 썼으면 얘가 3개의 데이터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3번 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만약에 나 2번 글 보여줘 했대요. 그러면 이 번호값 가지고 articles 가서 너 나랑 같은 글이니? 너 나랑 같은 글이니? 너 나랑 같은 글이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같은 글이라고 하면 너 나랑 같네? 그럼 너 네 글 일로 와봐. 그래서 아티클 전체를 다 가져와서 게시물 객체 아티클을 가져와서 사용자한테 보여줘야겠죠? 이거 할 거예요. 이제 이걸 해야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게시물이 실제로 보관되고 있는 곳에 가서 게시물을 찾아보는 과정. 뭘 해야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봐야 돼요. 있나 없나. 나랑 똑같은 애가. 게시글 번호가 내가 지금 2번을 원하는데 2번 게시물이 아티클스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거를 코드로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반복문 하나 넣어줄 거고요. 왜 반복문이에요? 방 하나씩 다 들어가 봐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완벽한 검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반복문을 열어주고요. 여기서는 이제 형상태 포문을 쓰겠습니다. 아티클스를 순회할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안에서 조건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자, 반복문이 돌고 있는 아티클스가 첫 번째 뭐 0, 1, 2 이렇게 게시글 3개 있게요. 그러면 0번 방에 있는 데이터 여기다 꽂을 거고 1번 방에 있는 데이터 여기다 꽂을 거고 순차적으로 한 번씩 꽂을 거잖아요. 그 상황일 때 자,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id라는 값과 얘랑 내가 지금 사용자의 의사를 파악했던 이 id라는 값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냐 없냐를 따질 겁니다. 이게 일치한다라는 상황은,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상황은 사용자가 보고자 했던 글이 아티클스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글을 우리가 가져와서 보여주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일치한 상황이면 현재의 그 아티클이 사용자가 원하는 게시글이 맞는 거니까. 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냈으면 더 이상 이 반복문을 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id라는 값은 고유한 번호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브레이크까지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이 브레이크는 얘를 빠져나가려고 할 거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보여드리면 지금 당연히 보려고 하면 없어요. 아직 글 안 썼으니까 글을 먼저 써주고, 자, 글 3개 썼습니다. 리스트 보면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3번 글을 보겠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3번 글이 나온다라는 거죠. 찾아낸 거니까. 아티클스를 순회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한 이 ID 번호와 게시물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ID 번호랑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를 따져서 일치하는 경우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애가 맞으니까 그 녀석을 코드에서 보여준다. 출력으로. 그럼 이렇게 나온다.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처리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조금 더 깔끔한 방식으로 처리를 할 건데, 자, 왜냐면 우리가 이제 게시물이 뭐 아까 지금 이 상황처럼 여기 상황처럼 2번 글이 없을 때에는 네가 지금 보자고 했던 2번 글은 존재하지 않아 같은 것도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런 것도 처리할 거고, 그리고 뭐 있을 때는 있는 대로도 보여줄 거고 이런 걸 할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다가 아티클 타입으로 이런 식으로 변수 하나 또 만들어 낼 거고요. 처음엔 널이라는 값을 넣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찾는 과정은 똑같이 갈 거예요. 대신에 이 출력의 과정을 여기서 할 게 아닙니다. 일단 밑으로 빼놓고요. 여기서 found article이라는 녀석한테 아티클을 백업 시켜 놓을 겁니다. 자, 이 백업은 왜 해야 되냐? 여기서 만들어진 이 형상된 포문에서 만들어진 아티클이라는 변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선언된 거거든요. 이 녀석은 이 포문 끝나면, 아니 여기 아니지, 이렇게 끝나면 못 쓰죠. 여기서 지금 일치하는 상황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 아티클이라는 녀석을 이 바깥에서 못 쓰잖아요. 왜냐면 불러 끝났잖아요, 분가로. 그러면 이 아티클, 찾은 이 아티클을 사라지기 전에 백업을 해놔야 다른 곳에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백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아티클보다는 얘가 더 오래 살 거니까. 전체 생명 주기가 이 녀석이 조금은 더 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 밑에서 조건으로 따질 겁니다. found article이 널과 같아? 물어볼 거예요. 얘가 널과 같다는 얘기는 처음에 얘가 가지고 있던 값이 널이었는데, 그죠? 맨 처음에 이 변수 선언하자마자 초기화했던 값이 널이었어요. 근데 반복문이 돌았죠. 돌다가 이 조건이 한 번이라도 참을 만나서 이 로직이 수행이 됐다면 found article은 널이 아니라 어떠한 리모컨을 받았겠네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 조건에서 이게 널이다 라는 얘기는 반복문이 도는 동안, 아티클스를 순회하는 동안 한 번도 얘를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원했던 게시글 번호로 해당되는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 되는 거죠. 갈아 끼워진 적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거 하나 보여주겠다. 그리고 명령어 입력받으러 컨티뉴로 올려 보내겠다. 이 컨티뉴는 또 아까 바깥에 있는 while문을 만나러 가는 거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복합적인 개념들이 막 와다다다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대신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좀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이 돌려보시면서 직접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테스트해 보기도 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다 배운 거라 이해가 안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여기에서는 사용자가 의도했던 이 아이디 번호를 가져다가 이런 글 없어 라고 알려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컨티뉴를 만나지 않고 코드가 밑으로 또 내려왔다면, 얘가 참이 아니었다면, 널이 아니라 찾은 경우니까, 실제로 재할당을 받아서 널이 아니라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상황일 거니까, 그때는 found article이 가지고 있는 값을 사용해서 리모컨을 눌러서 실제 그 원본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한 상황을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면, 얘가 이제 아티클스라고 볼게요. 칸이 3개가 있어요. 게시물을 3개를 썼단 얘기겠죠? 0번, 1번, 2번. 이 녀석들은 이제 아티클 라이트를 진행하면 객체가 하나 만들어질 것이고, 이 객체는 안에 뭐 번호, 제목, 내용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질 거고, 리모컨이 이렇게 생겨날 거잖아요? 근데 이 녀석을 결국 여기다가 애드를 했단 말이에요. 아티클스에다가 애드를 했죠. 그러면 이 객체를, 이 리모컨,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죠. 변수 하나 만들어서 리모컨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 변수 자체를 아티클스 0번 방에다가 처음에 애드를 했잖아요. 아티클 라이트를 하면 이 작업까지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0번 방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결국 이 리모컨이라는 거예요. 이 리모컨. 아이고. 엄마 이게 뭐야? 이렇게 생긴 리모컨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리모컨을 눌러서 조작을 하면 결국에 얘를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개념이에요. 일단 리모컨이 들어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리모컨이 3개가 다 들어있게 되는데 이렇게 그 상황일 때 우리가 지금 한 거 이 작업 반복문을 도는 겁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id라는 값을 가지고서 이 값을 가지고 너 나랑 같아? 이 게시물이 갖고 있는 리모컨 눌러서 여기 id 얘를 보아요. id 값을 꺼내서 봐요. 그리고 그 값이랑 얘랑 비교해요. 같아? 다르네? 너 아니야. 다음 너 나랑 같아? 얘도 봐야죠. 연결된 객체에 있는 id 값을. 그리고 너 나랑 같네? 너 나랑 같구나. 그러면 이제 한쪽에 만들어놨던 found article이라는 변수에다가 이 리모컨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코드를 작성한 게 딱 그런 코드예요. 찾았네? 일치하는 게 있네? 조건을 참을 만났네? 이 변수 공간에다가 리모컨을 다시 넣어주겠다. 그럼 이 녀석은 결국 리모컨을 하나 들고 있게 되는데 이 리모컨은 실제로 원본 객체가 존재할 것이고 얘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얘가 전파를 타고 들어와서 결국 얘를 접근할 수 있고 얘를 접근할 수 있고 얘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변수에 객체가 우겨져서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셨다면 이 상황이 머릿속에서 절대 그려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리모컨이라고 하는 거를 넘겨주는 행위다. 결국엔 리모컨이 돌고 도는 거다. 리모컨이 증식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해야만 이 개념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느라고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 다 배웠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지금 상황 한번 테스트 해보죠. 라이트를 합니다. 자, 글 3개 썼어요. 리스트 보면 3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을 보면 만약에 3번 글 보겠다. 잘 나오고 있고 1번 글 보겠다. 잘 나오고 있고요. 2번 글 보겠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일단 오늘은 마무리를 하죠. 상황을 보시면 지금 리스트 같은 경우도 게시물이 없을 때 검증을 위쪽에서 하고요. 실제로 보여주는 걸 밑에서 해요. 디테일도 보시면 없을 때에 대한 검증을 위에서 하고요. 있을 때에 대한 보여주는 걸 밑에서 해요. 라이트에서도 보시면 없을 때에 대한 검증이 실제로 완료되기 전에 있죠.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면 실제로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거기서 멈춰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올바른 상황이 아닌 거니까. 그럼 컨티뉴 같은 거로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얘가 얘보다 실제로 해야 되는 기능보다 밑에 있어 버리면 우리가 부가적인 검증을 더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굳이 이 위치를 바꿔서 추가 검증을 할 바에는 부정적인 상황, 지금 현재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부정적인 상황을 좀 더 코드의 위쪽에서 검증을 한 뒤에 문제가 있는 상황들을 다 걸러낸 뒤에 이것들에 걸리지 않고 코드가 내려왔다면 문제가 없는 거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기능을 수행하자 라고 하는 식으로 코드를 짜면 더 좋아요. 이거는 쭉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럼 나중에도 다 코드 이런 식으로 짜야 돼요. 내가 원했던 기능을 수행하기까지 검증해야 되는 것들을 위쪽에 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부정적인 상황들을.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위치를 바꾸겠다라고 하면 게시물이 있을 때만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없을 때는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출력문은 게시물이 없어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녀석도 게시물이 있다라는 검증을 달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했던 대로 동작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혹은 이제 이거를 한 덩어리로 묶기 위해서 우리가 else 같은 걸 붙여서 쓸 수 있겠죠.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메서드에서 return 만나면 메서드 종료되니까 else 쓸 게 아니라 else 없이 그냥 밑에 줄에다가 return 넣는 거랑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 게시물 상세보기 기능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 기능까지 제가 수업 페이지에 또 깃허브에 올려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